정부가 내년부터 초, 중, 고등학교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 실체가 궁금한 AI 교과서를 저희 취재진이 입수해서 처음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일부 현지 교사들에게만 연수용으로 제공된 건데 한 교사는 어떻게 쓰라는 건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1월 30일 학교 일기. 오늘은 교육계에서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 이야기를 일기에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학교 일기에 적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나 역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는 뉴스를 보며 볼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각 학교장은 사용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고 필수 도입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을 두고 교원단체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학교 간 격차와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고 걱정했고 반대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법안이 문해력 저하, 스마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우려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 논란을 접하며 나는 문득 올해 4월 말쯤 창의재단에서 진행한 교과서 모니터링단 오리엔테이션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 자리에는 교육부 교과서 담당자가 참석했었는데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지금은 디지털 교과서의 실체를 이야기하기 어렵다. 내년에 사용해야 할 책이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 디지털 교과서라면 최소한 2학기부터라도 모니터링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니 마치 고슴도치가 제주를 넘겠다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더 놀라웠던 것은 디지털 교과서를 처음으로 공개한 행사가 코엑스 박람회,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억이 그렇다, 였다는 점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교과서를 보고 싶다고 해서 교과서 책임자가 급히 미완성 상태의 교과서를 시연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문제는 AI 교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미리 답을 입력해놓고 시연 중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작을 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어이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정부와 교육부의 무능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였다. 디지털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집착하며 진짜 중요한 것들, 즉 현장에서의 실용성과 재원 마련, 그리고 학생과 교사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모두 소홀히 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사실 과거에도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하려 했으나 현장 교사들의 적응 문제와 거부감으로 인해 그 좋은 교과서가 선택 옵션에 그쳤던 사례가 있다. 교육부는 그때의 실패를 벌써 잊어버린 것 같다. 나 역시 디지털 교과서 선도교사로 10년 가까이 활동하며 참 좋은 교과서들이 외면받는 현실을 많이 목격했다. 교사들 사이에는 새로운 걸 배우고 적용하는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었다. 결국 아무리 좋은 교과서가 나와도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택권을 주면 또다시 외면받을 게 뻔하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현장 교사들만 탓할 수도 없다. 디지털 교과서가 실제로 현장에 정착하려면 단순히 교과서를 도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수와 지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서 정부와 교육부는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 이제라도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야 한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단순히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유용하고 실질적인 교재가 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정부는 더 이상 허울 좋은 이름만 붙인 반쪽짜리 정책을 내놓지 말고 진정한 AI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에 집중해야 한다. 학생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이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란다. 고감 꼼꼼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